2015년 10월 29일 오후 8시 32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등입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 우리 이슈들을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장마감 이후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가장 주요 이슈로 좀 부각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넥스트에서 내용들이 나옴에 따라서 이제 변동폭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해당 내용들을 좀 해석을 해볼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얕은개미 멤버십 한중한 관심 종목들이 전 종목들이 수익 실현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얕은개미 멤버십 현재 수익률 9월달, 10월달 합산이 79%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근데 뭐 시장이 좋아서 오히려 또 큰 수익도 아니라는 느낌도 들 정도로 그래도 거의 한 80% 정도면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관세 15% 타결 현대차그룹 정부에 감사하다. 현대차, 기아, 모티브링크, 성화이텍, 서현이와 등등등. 자, 일단은 지금 한미관세 협상에 대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일단은 내용이 나왔죠. 그리고 통상협의에서 자동차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 인하하는데 합의를 발표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의미 있는 포인트고요. 그동안 이제 차량 애들이 못 갔기 때문에 어쨌든 내일 뭐 개위라든지 뭐 넥스트에서 이미 좀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겠지만 너무 아마 집단적으로 이게 수급이 확 몰리게 되면은 기존에 있었던 이제 매물들 있죠. 그러니까 물량들이 한꺼번에 또 매도 물량이 나오면 그것도 받치기가 또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서 꼭대기에서 사는 경우들이 분명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갭이 뜨거나 그런다면은 좀 주의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신규로 진입하실 때는 좀 고민을 해보고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현대차 넥스트에서 꽤 많이 갔어요. 지금 이제 원래는 현대차가 25만 8천 원의 정규로 끝났는데 28만 5천 원으로 그러니까 거의 지금 10% 그쵸? 10%에서 12% 내지로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서현이와도 또 동일하게 서현이와도 뭐 0%였다가 지금 이제 꽤나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그런 느낌이고 그쵸?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좀 크게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뭐 기아도 마찬가지인데 대체적으로 좀 많이 떴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내일 정규 딱 시작이 되고 나서 좀 주춤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계속 장 마감 때까지 강력하게 이어갈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좀 갭이 많이 뜨면 좀 고민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 이제 부회장 대사 회동 중에 조선 제재 논의 트럼프 한국과 조선 같이 간다. 자, 일단은 오늘도 저도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김동관 부회장 이제 하나 부회장이 이제 데이비드 퍼드 주중 대사관하고 이제 회동을 가졌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제 하나그룹의 자회사 5곳을 제재. 그러니까 이제 하나오션을 필두로 해서 자회사 5곳을 이제 하면서 미국과 좀 좋은 관계를 이어가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이제 제재를 건드린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하나오션의 미국 이제 자회사들이 이제 건드려진 건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큰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이제 한국하고 이제 한국이 이제 조선업 마스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짧은 내 최고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제 수주 관련해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엄청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일단 하나오션을 필두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하나오션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개위 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넥스트에서 갔으니까. 근데 너무 또 과하게 가면은 또 어려움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 엔진이라든지 뭐 H중공업이라든지 뭐 세진중공업 뭐 삼성중공업 전반적으로 다 전반적으로 다 좀 움직임들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시장에서 좀 체크를 하고
보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뜨는 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조심을 해야 된다. 어쨌든 그냥 그게 가장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굉장히 좋은 내용인 건 맞아요.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앞으로 이제 지금 조선하고 차량은 굉장히 의미 포인트를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HBM DDR 만들자마자 팔린다 초호환기 반도체. 자, 일단은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하이닉스가 이번에 이제 3분기 매출이 나왔는데 24조 4천억 원. 그러니까 첫 10조 클럽에 가입을 했죠. 그러니까 엄청난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만들면 그냥 바로 팔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호황기보다 훨씬 더 강한 호황기가 지금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반도체들이 하이닉스가 빠졌었어요. 방금 이게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게 지금 내용이 안 나와가지고 또 빠졌는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반도체는 젠슨항이 옵니다. 그죠? 그러면 재료성으로서 일단 기본적으로 커요. 네, 그러니까 내용이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 관세는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그만큼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저기서 지금 넥스트에서 빠진 거는 큰 의미가 없고 다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그래서 반도체들은 빠져도 지금은 오히려 좋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젠슨항이 굉장히 좋은 선물을 가져올 가능성들이 높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의미를 좀 많이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 전반적으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종목들 여기 이제 써놨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김용범 의약품 품목관세 분야 최혜국 대우. 한미정상회담의 계기로 해가지고 요번에 이제 그 양국이 관세 투자해가지고 패키지 협상을 타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그 의약품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의약품의 수출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이제 진행이 된다면 아마 트럼프가 조금은 접근성을 좀 좋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사실은 많이 움직인 건 아닌데 올라왔어요. 어쨌든 막 엄청나게 다른 것들 때문에 막 크게 못 올라갔는데 오히려 그 틈새 시장으로 노려볼 수는 있거든요. 바이오 쪽을. 그래서 보로노이나 알테오젠이라든지 ABL 바이오 이런 애들 바이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뭐 ABL 바이오라든지 에이프릴 바이오라든지 그러니까 뭐 차트적인 측면은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 거는 사실인데요. 지금 이 관세 내용이 나오고 전반적으로 턴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반도체 이제 그 바이오들도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핵 추진 잠수함 연료 꺼냈다.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대화를 할 때 핵 잠수함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이제 한반도 동서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한 거죠. 그래서 근데 미국 쪽에서 반발보다는 잠수함 능력의 필요성에 공감을 한다라고 내용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내용을 내비쳤습니다. 근데 물론 뒤에 가서 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좋은 내용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가장 핵에 대한 핵심적인 수소 관련된 내용들이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범한 퓨얼셀, 범한 퓨얼셀 그리고 두산 퓨얼셀 얘네 두 명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얘네 두 명 정도 그리고 비나텍 정도로 비나텍 정도 비나텍 두산 퓨얼셀 병원 퓨얼셀 요 세 개 정도가 그나마 핵심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엔비디아 양자 컴퓨터 연결한 네트워크 기술 공개 엑스게이트 한국첨단소재 ICTK. 엔비디아가 새로운 오픈 시스템 아키텍처를 발표했는데 이게 이제 양자 컴퓨터 자사의 GPU 기반으로 슈퍼컴퓨터를 연결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젠슨항이 되게 웃긴 게 양자는 10년 뒤에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양자를 가장 핵심적으로 좀 다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이브리드 양자 클래식의 슈퍼컴퓨팅 흐름을 공식화하겠다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얘기를 하니까 어느 정도 좀 신뢰가 있긴 하거든요. 엑스게이트랑 ICTK 그리고 한국 첨단 소재인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양자는 여러분들이 트레이딩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이게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이제 ICTK라든지 이런 애들은 지금 윗꼬리가 많이 달려 있어서 근데 단기적인 슈팅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밑에서 건드려야지 좀 가능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하시면은 굉장히 좀 피곤해지는 그런 애들입니다. 자, 그리고 한미 만우가 기대의 원전, 미국 이제 원전 관련주들. 그래서 원자력 산업을 대대적으로 부흥시키기 위해서 800억 달러 규모의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발표했죠. 그다음에 근데 지금 여기 이제 시장에서 넥스트에서 원전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두회비를 필두로 얘기를 해보면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른 내용들은 나왔는데 원전이 내용이 안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게 원전이 빠졌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지금 내용은 추가적으로 나올 수는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내용만 안 나왔을 뿐이지 실제로 앞으로 원전에 대한 주목도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악재로 받아들이는 거는 저는 좀 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시장을 수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넥스트에서 지금 보실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정규전 시세였고 이게 지금 거의 12%까지 갔다가 96,400원이었다가 93,200원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4% 정도, 3, 4% 정도가 빠졌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빠질 수는 있는데 그거는 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언급을 안 했다고 해서 4%가 빠진다. 근데 물론 많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죠? 근데 다시 또 올라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예비 자금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거는 악재성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더 올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오히려 빼는 게 아니라 기다려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전력기기 사회 먹거리다. 산일전기, LG전기 이제 등등등. 전력기기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제2의 조선과 방산이 될 수 있는 평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4의 먹거리입니다. 전력은. 그러니까 이제는 뭐 옛날처럼 원유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큰 의미 없어요. 그거는. 이제는 전력에 대한 미래 먹거리 산업군들이 이제 싸움들이 심화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먼저 대형 인프라 수주를 할 것인가. 이제 그게 이제 움직임들입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산일전기나 뭐 일진전기, 지금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을 일단 찍어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과한 금액이 아니고 어쨌든 이제 언젠간 이제 분할이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분할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이만큼 강력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전력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봐야 돼요. 어쨌든 신재생을 하든 원전을 하든 뭘 하든 전력은 그중 안에 가장 중심적인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봐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탄산 리튬의 가격 2개월 최고치 ESS 수요 확대까지. 자, ESS하고 리튬. 여러분들 지금 뭐 아시겠지만 2차 전지도 주목도가 높은데 특히나 ESS가 주목도가 많이 높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리튬까지도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이제 배터리 ESS 규모의 수요 급증 발표를 할 경우에 리튬의 가격들이 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중국 쪽에서 흐름이 리튬 가격을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좀 주목도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리튬 ESS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어쨌든 한중의 CS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한중의 CS의 이제 신성 ST 그다음에 삼성 SDI 비나텍 그쵸? 그다음에 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상하 프론테크까지도 볼 수 있는데
얘네가 중요해요. 한중일C에서 삼성 SDI, 서진 시스템, 신성 ST, 비나텍 얘네들이 좀 중요한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조금 중요시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튬은 강원에너지 정도. 예, 강원에너지, 포스코 엠텍, 뭐 포스코 DX, 예, 그리고 뭐 세비캠 정도 이 정도라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ESS가 조금 더 부각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체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